반갑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TV의 가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3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제2편, 이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무를 에너지로 사용할 때 탄소 중립에는 수십 년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목재 펠렛을 만들기 위해 벌채를 하면 산림이 황폐화되는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미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계속 활용하면 우리 산림이 파괴되기만 할 거라고요. 이와 같이 일각에서는 미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이 산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임업의 과학적 측면과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말 나무를 에너지로 활용하면 탄소 중립에 수십 년이 소요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이론이 가능하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 나무가 딱 한 그루만 있고 그 나무를 벌채하여 에너지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 지구의 산림은 훨씬 광범위해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나무 한 그루가 아닌 경관 전체 또는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여 검토할 때 탄소 중립이라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산림이 하나일 때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10개가 되니 그 간극이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죠. 100개가 되면 벌채가 탄소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산림 기반으로 봤을 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목재 펠릿을 위한 벌채로 산림이 황폐화된다는 견해는 국내에는 해당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서는 목재 펠릿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목재를 수확하지 않습니다. 원목 활용을 위해 수확된 목재 중 가치가 없어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산지에 남은 산림부산물들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메탄을 발생시키고 각종 산림재해를 키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펠릿의 경우 산림 영향은 과도한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고 가만히 둬야만 이산화탄소 흡수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 관리되지 않은 산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소 흡수가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침엽수림, 화렵수림 모두 임령 20에서 40년의 최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나타내고 이 흡수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산림의 흡수량과 배출량의 균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 탄소 중립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일각의 우려와 달리 IEA 등 국제기구는 목재 펠릿 산업이 산림 회복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펄프 산업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목재 펠릿 산업은 산림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제시하기도 하죠. 아직 목재 펠릿 활용이 주변 지역 산림에 영향을 준다는 징후나 위험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대려 목재 펠릿 원료에 원목을 투입하는 등 균형 있는 목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오늘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건강한 산림 조성과 탄소 중립 경제 실현을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업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그럼 지금까지 산림바이오매스TV의 가지가지하는 가지였습니다.